진짜 기미가 뭔지 모르는데 아 이게 기미에 더 좋다더라 하고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피부과적 자살행위입니다. 표현이 좀 너무 센데? 아 진짜예요. 진짜 기미에는 이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진짜 기미는 어떻게 해요 이거? 다행히 집에서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디님. 피디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요거 지금 레이저 중이라 안경 쓰셔야 돼요. 아 네, 눈 혹시나 안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토닝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과 원장님들은 네. 또 공짜로 하고 네. 꿀이네요. 아니 피디님, 이 어릴 적에 어린애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 하시네. 피자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집 사장님 할 거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것도 부지런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는 네. 그 기미랑 검버섯 이런 거 치료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 기미 검버섯 의학적으로 적절한 편은 아닌데 보통 손님들이 말하는 그런 얼굴에 뭐 난 색소? 그런 거 없애려고 하는 건 맞죠? 이 레이저 토닝을 받으면은 얼굴 톤이 좀 균일해지면서 살짝 환해집니다. 그래서 토닝이죠. 레이저 토닝. 그런데 원장님은 이렇게 네. 여기서 셀프로 맨날 하니까 네네. 괜찮은데 손님분들은 이게 네네.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저도 사실 아파도 병원 가는 거 진짜 귀찮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집에서 기미나 검버섯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에서 피디님 제가 불편하라 죄송한데 무슨 일이든 간에 정확하게 해결하려면은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디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알겠습니다. 기미나 검버섯 말고 얼굴에 난 색소나 반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미나 검버섯이라고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런 반점 같은 부분들을 집에서 좋아지게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진짜 기미나 검버섯을 집에서 싸게 치료하는 방법은 말 나온 김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네. 네. 저쪽 방으로 가시죠. 원장님 그러면 기미는 뭐고 검버섯은 뭐예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얼굴에 뭐 난 반점이나 색소를 지칭하는 용어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다 정의와 분류가 돼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야 나 기미 났어 나 주근깨 났어 하는데 잘못 쓰는 게 뭐 잘못은 아니죠. 뭐 불편러도 아니고 누가 그걸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까? 근데 이제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한 저 같은 의사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내 피부를 제대로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픈 분들은 조금 용어를 확실하게 하면 좋죠. 그래서 기미랑 검버섯은요, 기미도 색소 맞아요. 근데 뭔가 약간 양쪽에 대칭적으로 약간 짙게 그물망처럼 연하거나 진하게 퍼져 있는 색소가 보통 나타나는 양상이고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아기 같거나 출산하고 나서 나이 들면서 점점 진해지고 넓어진다. 근데 폐경하고 나니까 사라진다. 이런 건 기미입니다. 그리고 검버섯은 진짜 검은 버섯처럼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들 얼굴에 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고 만져지는 그런 녀석들. 걔네들이 검버섯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나 기미 났어, 검버섯 났어 표현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흑자나 잡티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잡티도 뭐 완전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기미나 검버섯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그걸 사실 딱 왔을 때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게 맞지만 그냥 여기서는 손님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 그냥 뭐 갈색 반점이라 할게요. 갈색 반점. 네. 그러면 원장님 집에서는 기미 검버섯 말고 이 갈색 반점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예방하는 법은 많지만 치료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식초에 밀가루 섞어서 네. 색소가 있는데 막 이렇게 펴 바르면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맞나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의대 나오고 의사인 이상 이런 민간요법들을 직접 제가 해본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선호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예. 화학적 박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산성 염기성은 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염기성 산성 중에 산성을 띠는 용액이 피부를 만나면은 피부가 살짝 다치면서 회복을 하려고요. 그러면은 새롭게 회복된 피부가 올라오면은 이전보다 결도 좋고 매끈매끈하고 색도 좀 환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게 화학적 박피라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아쿠아 필링은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그런 아쿠아 필링에 쓰는 용액이라던가 여드름 났을 때 스케일링하는 제제라던가 이런 게 다 산성이거든요. 그런 어느 정도의 화학적 박피 원리를 이용한 건데 아까 식초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식초도 아세트산이니까 그렇게 식초를 사용하는 것도 결국에는 화학적 박피의 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추천은 못 드리겠는 게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용액들은 농도나 사용법,
배측이 다 손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효과만 줄 수 있게 정량화가 돼 있어서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식초는 이 제품마다 좀 다 다르고 여러분이 쓰실 용기도 깨끗하지 않고 섞는 방법도 다 다르고 반응도도 다 제각각일 텐데 받았다가 괜히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저도 이전에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믹스해서 쓰면 좋다 하는 영상들 썸네일을 본 것 같아.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걸 해봐도 되는 분들은 내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고 붉지도 않고 실핏줄도 없고 탱탱하고 나름 건강해. 그러면 뭐 그런 식초 밀가루 팩 헤란드로 만들어서 해보시면은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검은 갈색 반점들이 좀 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혹시나 해서 좋은데 자극된다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근데 좀만 진하게 해서 자극이 심하면 오히려 피부가 나빠지고, 너무 묽게 해서 자극이 그냥 안 되면은 그냥 시간 낭비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다면 저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시작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원리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따지자면 네. 그럼 이건 갈색 반점 말고 네. 진짜 기미도 식초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그 영상들 썸네일 아까 제가 봤댔잖아요. 네네. 제목 보니까 기미나 검버섯에 효과 봤다는 그런 제목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어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제목을 쓰신 분들은 진짜 기미가 뭔지 모르는데 본인 생각에 그냥 기미라 생각한 그런 갈색 반점이 좋아지니까 이게 기미에 더 좋다더라 하고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기미 환자가 그걸 보고 바른다? 이거는 피부과적 자살행위입니다. 표현이 좀 너무 세요. 진짜예요. 진짜 기미에는 이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기미는 생기는 원인이 다양한데 마찰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유전도 있지만, 원인이 뭐든 간에 피부가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피부 속 공장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멜라닌이 싹싹싹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마찰을 가하고 화장을 많이 하고 그걸 또 빡빡 지우고 선크림도 안 바르면은 이제 기미가 심해지는 건데, 그래서 기미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얼굴에 뭐든 살살 해야 돼요. 근데 식초를 부어뿐다? 불난 기미에 식초 붓는 격이죠. 그럼 진짜 기미는 어떻게 해요? 이거 추천하는 치료법이 따로 있으실 텐데 레이저 잘못 맞으면 안 된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집에서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디님. 일단은 기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치료법은 현재 그 멜라닌이 끼어서 얼룩덜룩 하잖아요. 네네. 그런 얼룩덜룩한 그 색소 그 자체를 치료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색소만 할 게 아니라 이 썩나 있는 과활성화된 피부를 좀 달래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피디님? 아무래도 색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보이는 걸 없애야 되니까 네네.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이 피부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생활 습관도 나쁜데 지워봐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레이저 받아도 또 생기고, 그래서 기미는 레이저 치료 잘못 받으면 안 된다, 헛돈 쓴다,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색소 치료와 피부 달래기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피부 달래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근본 원인 개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 달래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피부에 가장 많은 자극 3형제가 있어요. 3형제. 첫째, 마찰. 둘째, 건조. 셋째, 자외선. 이 세 가지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찰 첫 번째는 어떻게 줄이느냐, 마찰은 세수하고 화장 지울 때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저번에 세수 영상 찍었잖아요, 피디님. 네네. 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사실 일상생활에서 화장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따라하기엔 약간 어려운 거 있는 부분 인정. 그렇지만 기미가 있는 분들이 좋아지고 싶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영상대로만 하셔도 자극이 최소화되면서 기미가 좋아질 수 있고 최소한 악화는 잘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로 건조함 줄이기. 세안 끝났을 때 본인한테 잘 맞는 수분크림이나 로션 꼭 발라주시고 바세린도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피디님 물 많이 드시나요? 저는 물을 많이 안 먹어요. 피디님이 물론 기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기미가 있으신 분들 여쭤보면은 뭐 물 거의 안 드시고 커피나 녹차 이런 것도 좀 드시는데, 사실 우리가 바깥에 발라봐야 피부에 흡수되는 수분은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물을 꼭 많이 드셔주세요. 하루에 1.5리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 선크림 잘 발라주셔야죠. 선크림 잘 바른 것을 전제로 하고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말짱 도루묵. 자, 그래서 첫째 마찰, 둘째 건조함 해결, 셋째 자외선 차단, 이렇게 하시면서 피부과를 와야 제대로 치료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생활 습관 안 돼 있는데 레이저부터 받으면은 원장님 통장은 쭉쭉쭉 늘어나도 환자분 기미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지키면서 레이저도 받으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본을 하시면서 피부과를 이제 왔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법이 색소 레이저인 거죠. 아까 저 하시던 토닝 보셨죠, 피디님? 네네. 그거를 뭐 일반인이 받아도 좋지만 기미 환자분께도 해드리는 시술이거든요. 약하고 잔잔하게 여러 번 기미 색소를 잘게 깨주면은 좀 좋아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색소 자체를 해결하기보다 이 피부 자체를 달래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도 이제 혼자 할 수 있는데 피부과 시술로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성난 피부, 진짜 피부, 진피층의 환경을 캄다운 시켜주는 게 제네시스 레이저, 또 다른 고주파 시술 이런 걸 병행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이런 게 뭔지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고 기미 치료를 할 때 그걸 같이 해주면 좋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자극을 안 줘서 달래주는 방식을 집에서 취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피부과에서는 좋은 자극을 줘서 달래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토닝만 하면은 2% 그 이상이 부족하고 이런 달래주는 레이저, 제네시스 레이저, 고주파 레이저를 받으면서 멜라닌이 새로 안 끼게 하는 도란사민이라는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원장님 그러면 네. 저희가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기미가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법 같은 건 없나요? 맞아요. 최선의 치료는 예방인데 아쉽게도 일단 여성 호르몬 자체로 인한 발생, 뭐 임신 출산으로 인한 발생이나 유전적으로 나시게 된 분들, 그런 분들의 유전자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발생 자체는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니까. 그래도 악화를 예방할 수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극 줄이기, 마찰, 자외선, 건조함을 피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곧 예방법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앞에서 저희가 열심히 찍은 영상, 선크림 바른 영상이나 세수하는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갈색 반점이라는 거 처음 알았고 네네네. 그러니까 기미랑 잡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과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가 있나요? 그쵸. 최선의 치료는 예방이니까 나중에 큰돈 쓰시지 않게 하려면은 미리미리 이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하자면은 아무튼 본인 얼굴에 뭔가 났다,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일반인 분들이 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자료를 많이 보시면서 진단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진짜 기미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게 잘 없어지지도 않고 조금 더 진해지고 하면은 남들 눈에서 잘 띄어서 스트레스가 큰데,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 지켜주시면서 적절하게 피부과 시술도 좀 곁들여서 받으신다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좋아진 상태로 유지만 한다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